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라서 참고 넘겼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둘째고요. 여동생이랑 같이 왔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예전부터 명절만 되면 늘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저희는 3남매인데 모든 기준이 항상 장남인 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이 사업하다 실패한 게 이번이 몇 번째예요. 매번 도와주시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사업을 벌이잖아요. 맞아요. 열심히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출근도 안 하고 대충 하다가 1년도 못 넘기고 망하잖아요. 오빠 결혼할 땐 그렇게 챙겨주시더니 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이 아파서 병원비로 힘들 때도 관심 한 번 없으셨잖아요. 사업은 그렇다 쳐도 형 도박비까지 갚아주셨잖아요. 형만 자식인가?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라며 형은 힘들고 너희는 이미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고 하셨죠. 형이 얼마나 힘들면 명절에도 못 오겠느냐. 형을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서운한 소리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건요.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욕심 없이 살면서 외식 한 번 안 하고 겨울에도 난방 아끼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형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했고 아이 둘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손주들 양육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오빠, 너무 엄마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애들 맡기면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지. 결국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건 장남이야. 받은 만큼 모실 거니까 괜히 참견하지 마라.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넘어지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셨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무릎 수술, 백내장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시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제가 당시 일을 쉬고 있어서 간병인과 교대로 아버지 간병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입원하신 지 3달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됐는데 예금이 전혀 없으신데요? 네?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받아가지고 계시던 시골 땅을 몇 년 전 파셨기 때문에 예금이 상당할 거라 예상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나눠 가질 상속재산이 없었던 거죠. 남아있는 부모님의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아버지의 49제에 형을 포함한 3남매가 모두 모이게 됐어요. 무릎 수술하신 후로 거동하기 불편해 하시는데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불편하신 정도지 밖에서 생활 못하실 정도는 아니잖아. 벌써 요양원은 너무 빠르지 않아? 게다가 어머니도 계속 형이랑 살고 싶다고 하시잖아. 지금처럼 지내시게 하고 병원 가실 때나 도움 필요할 땐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되잖아. 어머니를 위해서 요양원에 모시자는 거야. 나도 일하니까 어머니 챙기기 쉽지 않고 내가 없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 아니면 이참에 막내 네가 모시는 건 어때? 같은 여자니까 어머니도 더 편하실 것 같고. 우리 집은 방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모셔... 오빠는 받은 만큼 부모님 모실 거라더니. 싸우지 마. 아버지 제사날이잖아. 내가 모실게. 작년까지 장모님도 모셨으니까 와이프도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게 되셨습니다. 지내는 내내 어머니는 형과 같이 살고 싶다 하셔서 서운했지만 어쨌든 5년을 함께 지냈어요. 형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니를 뵈러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먼저 반기셨죠. 반면 여동생은 저희 아내에게 늘 미안해하며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았고 올 때마다 김치나 과일 같은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괜히 부담될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마음만은 계속 전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효미가 어머니 드시라고 곶감도 사왔네요. 비싸고 좋은 거래요. 와서 좀 드셔요. 어머니는 형이 어릴 때부터 곶감을 좋아했다며 나중에 형이 오면 주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저와 여동생에게 딱히 모질게 대하신 건 아니지만 형을 향한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은 한이 맺힐 정도로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달 전, 어머니가 독감에 걸리셨는데 기력을 잃으시더니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잘 치르고 어머니의 물건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삼남매가 다시 모이게 됐죠. 어머니 재산은 형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뿐이잖아. 그거라도 나눠야지. 우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3분의 1로 나누자. 반발할 거라 생각했던 형이 별다른 말이 없길래 의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저랑 여동생 둘 다 소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분이 있으니 아파트를 전부 형 본인의 소유로 분할해달라는 내 소장이었죠. 그 이후 형은 저희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너무하네 진짜. 전화도 안 받고. 가족끼리 싸우기도 싫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돌아가신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형을 포함해서 3분의 1로 나누자고 한 건데 전부 형의 소유로 분할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요. 말씀 들어보니 많이 억울하셨겠어요. 기여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만약 형님분이 생전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그만큼 형님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형이 다른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지 조회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은 변호사는 어머니의 계좌 내역 조회 등 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역시 어머님의 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아버님 생전 아버님의 예금 중 일부가 어머님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 중 상당액이 형님분께 증여된 것으로 보이고요. 형님의 특별 수익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전 청구인은 훨씬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셨고 모시고 간 이후에도 아파트의 관리비나 재산세 등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였던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의 월세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아파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예금 등의 금액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미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 수익으로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별도의 상속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고 이는 분명 어머니의 유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하셨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구인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유언장은 유언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 부양에 관한 실질적인 기여는 오히려 상대방들, 즉 저희 의뢰인들에게 있습니다. 유언장만으로 청구인의 단독 상속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과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한 결과 상속 재산은 특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 남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들이 각 2분의 1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많이 속상했는데요.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